네,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줌에 접속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 비디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 나오고요. 네, 저희가 다 목소리로만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내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감탄적 어조 대신 감탄적 어조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탄적 어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스터디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감탄적 어조를 사용한다고 나오려면 뭔가 그 내용에 있어서 뭐라고 하셨죠? 느낌적인 표지라든지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감탄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만 감탄적 어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쌓아온 지식으로 그냥 느낌표나 뭐 분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했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탄적 어조요? 네, 뭐 영탄적 어조. 네, 감탄한. 감탄보다는 감상적 으로 봐야 되죠. 네, 감탄이나 이런 거.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감상적 어조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자꾸 이 분석표에 감상적 어조라고 나오는데 감상적 어조를 제가 잘 캐치를 못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낭만주의 때 나온 단어다라고 얘기를 봤어가지고 감탄할 때 쓰는 어조랑은 다른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감상이라는 건 네. 상당히 정서적이다. 그런 느낌으로 보실 거예요. 이때의 감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적 감상이라고 할 때 감상은 상처받은 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때 감상적이라는 이때 표현은 조금 더 정서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때 감상이 상처받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이런 내면적 정서 표현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영탄적 어조는 어떨 때 쓴다고? 사세처럼 말하거나. 그렇죠. 뭐 느낌표를 쓰다 보니까 아라고 하는 어떤 아나 느낌표 같은. 네. 그럼 내용은 별로 상관이 없니? 뭐 감정을 되게 많이 드러낸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감상적 어조가 맞고. 써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주관적 감정이라는 것을 영판을 써서 드러낼 수도 있고, 내용을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유리창의 어떤 구절, 그 구절이 뭐뭐 했구나 이런 표현 썼습니다. 표면적으로 어떤 영탄적인 탄식이 나온 거죠. 그건 형식적인 거고 내용 자체도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Yes. 네. 또 다른 질문들 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여쭤보는데 상처받았다, 뭐 감상적 낭만 이런 거 관련될 때는 감상이라고 하는 거고 정서를 많이 드러냈다라고 할 때 감상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한자가 달라요. 아.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상의 상은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느낀 점? 네. 이것과 하루에서 네. 질화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 질화로가 깨어졌잖아요. 자주 궁금증을 해치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계급 투쟁 의식이 파괴되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건가? 왜냐면 밑에 계속 계급 투쟁 의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계급 투쟁 의식이 깨어졌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의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오빠와 하루 줄여쓸게요. 우하. 이게 칠판이 아니라 좀 어려웠어요. 여기서 질문 지금 질화로가 깨졌다.
깨짐을 가족의 해체로는 볼 수 있으나 그건 이해가 된다. 가족의 해체. 가해. 좀 줄여서서 이상하지만. 그런데 계급 의식의 깨짐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 깨진 게 우리 1년에 나타나나요? 네, 1년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그 네거리의 순위처럼 실제로 거북무늬 화로가 깨진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안에 사물이 깨진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상징적 의미가 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1년, 2년에 오빠를 잃었다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잃었다는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네거리 순위처럼 이게 정말 한 가족, 누나, 동생, 또 오빠, 요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확장하면 역시 이 시대를 살았던 가난한 노동자 계급, 노동하는 이게 누나도 노동하고 뭐 남동생도 노동하고 오빠도 관련성이 있고 다 노동자죠. 또 확장한다면 예를 들어 오빠가 잡혀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 우리 가족의 어떤 삶이 깨진 것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용감한 청년이 잡혀감으로써 잡혀가면 그냥 잡혀가서 벽에다 글씨만 쓰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이들을 한 가족으로만 보지 말고 같은 노동자 계층으로 본다면 뭘 와해되는 그들의 의식을 와해시키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가 뭔가를 계속하려면 모두가 안전해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명씩 두 명씩 여기서 잡혀간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게 와해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족의 깨어짐도 보여지고 가족으로만 본다면 이게 계급이나 이런 이게 좀 확장한다면 그런 의식을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그래서 외롭게 우리는 남아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젠 더 이상 그랬다가 걱정하지 마시라. 오빠와 같은 또 오빠와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동지들도 있고 영남이도 있고 그죠? 그걸 다 품어줄 수 있는 나 같은 누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라는 포함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또 다른 작품들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 김지용 시인의 유리창 네. 시를 제가 구절풀이를 분석을 좀 하다가 그 들들은 양 어느 날개를 파다버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그냥 잘 길들은 새처럼 뭐 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거를 좀 말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왜 잘 길들은다는 표현을 썼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날개를 파닥거리는 그런 우리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새가 뭐 그런 거라서 쓴 건지 아니면 좀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냥 별이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정도로만 해석했다가 이제 계속 읽으면서 좀 뭐 길이 잘 들은 새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좀 어려웠던 게 있어가지고 이건 유리창입니다. 100쪽인데요, 우리 교재. 여기 길들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그냥 파닥거린다 해도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제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길이 들었다는 건 뭔가 익숙하다, 낯설지 않다. 일단 이런 의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이 날개를 파닥거리는 대상이 아마도 자신의 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냥 날개를 파닥거린다 보다 길들은이라는 표현, 길들은 양,
길이 들은 것처럼이라는 의미죠. 그 얘기는 익숙함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익숙하냐? 내 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새처럼 여겨져서 그냥 어떤 낯선 새의 느낌보다는 길들었다는 건 내가 낳고 키우고 그런 애정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느낌이 좀 더 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쓴 거 아닌가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네. 네. 또 교수님, 네. 그 파런 서인스쿨에서는 어떤 거요? 8원 서인스쿨 8번. 네. 153쪽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153페이지 화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깜깜하고 대상의 처지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두 번째 줄에 삼촌 있는 자성에 가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 때 설명해 주셨듯이 생각을 해보니까 삼촌은 요양산에 살고 있는 거고 시적 화자, 즉, 그러니까 시적 대상인 계집아이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자강도, 자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사실 삼촌은 묘양산에 있는 거고, 계집아이가 묘양산에 승합차를 탄 이유는 자강도에 가기 이전에 잠깐 거처할 수 있는 거처지로서 들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삼촌은 자성에 있는 게 아니고 묘양산에 있는 걸로 파악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을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페이지 150 앞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대두장 같은 어른과 어린 아이 둘이 내일을 낸다. 계집아이는 온다. 늦으면 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계집아이가 온 이유가 이 주재소장이랑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어쨌든 이 주재소장 같은 어른은 일본인이니까 본인이 과거 여기서 시적 화자가 추측하는 것처럼 본인이 계집아이가 과거에 노동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구나를 생각하면서 온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어른과 같이 탄 어린 아이는 보호자가 있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있는 상태로 여정을 하는 건데 지금 계집아이는 보호자가 없이 승합차에 탔고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고난한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없는 보호자가 없다는 게 그런 계집아이의 상황이 마치 우리 민족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계집아이가 우리 민족에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도 파악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54쪽 아래쪽에는 이제 어른과 함께 차에 오른 아이를 보고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맨 마지막 연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추할 뿐인데 어떤 어른과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혼자 탔을 수도 있다. 맨 마지막 그 연 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행에 보면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이것도 사실은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호자 자체도 예상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본 여러 가지 추론이 되는데 본다면 아마도 아이는 혼자 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 위행으로 올라가면 내지인 주제소장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사행에도 나오고 그 위에 사행에도 나오고 그 위로 올라가면 내지인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 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도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것인지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그걸 맨 마지막 그 부분의 밑에서 사행 이제 추론이죠. 화자의 추론. 내진 주소형 집에서 거래질을 하고 뭔가 뭐를 약간 식모살이를 하다가 이 아이가 혼자 이 추운 겨울에 버스를 타고 떠나야 되는 것 같고 그때 네임이라는 건 요금이죠. 요금을 아마 그 주재소장하고 어떤 여자아이가 밖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돈을 내주는 거죠. 떠나는 아이를 배웅하는 것인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명확하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어른하고 탔을 수도 있고 내지인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내지인 그 주재 소장이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연유로 고양이든 어디 누굴 찾아서 어디 혼자 떠나야 하는 그래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여자아이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우리 민족의 한 모습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부모 잃고 이런 일본인 집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어린아이라는 여자아이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갈 곳이 명확한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누가 있는 곳으로 나는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명확하게 그쪽에 가면 뭐 우리 가족이 있고 삼촌이 있고 부모가 있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부모 잃고 떠들던 어떤 아이가 혼자서 고아처럼 고통받고 생활하다가 또 어디론가 가야 돼. 갈 곳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이 시 속의 화자가 버스에 먼저 앉아 있다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삶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삶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짧고 이런 내용들이 축약돼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됐을까요? 네.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좀 수정할 게 153쪽 운율에 역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53쪽 그 2번 운율이라는 표현이요. 네. 이거는 여기에 적당하지는 않고 이거는 여운한 골쪽이라고 하는 작품의 백석 선생의 여운한 골쪽이라는 작품이 더 적절하다. 역금이란 뭐냐 하면 여운한 골쪽이라는 시를 보면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사설이 길어요. 마치 사설시조처럼. 한솔의 사설처럼. 네. 사설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계속 엮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운한 골쪽 쪽에 옮겨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요당 그 네, 그럼 갈까요? 네, 웹툰이랑 같이 해서 네네. 한소리 요구 중 하나는 그 부분의 독자성 이런 것도 같이 나오나 싶어서 여우나 구조에 같이 나오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여운한 골쪽이 145쪽. 네, 여기에 잠시만요. 방금 이제 역금을 이쪽으로 그런데 판소리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소리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부분적으로 독자성이 있다는 건데 그 한소리의 특징이 여우나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역금을 제가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부분의 독특성이 여기도 나타났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근거는 뭐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니까 원이 나눠져 있어서 다르게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이야기 자체가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못 느껴가지고
일단 이 판소리에서 그걸 우리가 번음이라고 부르죠. 번음. 그리고 다른 말로 부분의 독자성을 또 다른 용어로 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면 판소리의 그 예를 들어 뭐 춘향전이다, 뭐 흥부전이다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창자들이 많죠. 그걸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본 스토리는 같고 전승도 이제 스승으로부터 우리가 전승을 받으니까 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판소리 사설은 판본이 다양하듯이 뭐 완판본하고 경판본하고 큰 구조는 유사해요. 그런데 경판본은 대체로 좀 짧고 완판본은 깁니다. 전주본, 전주 쪽에서 나온 건 이제 완판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기록된 판소리가 기록된 거죠. 완판본, 경판본은 판본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제 스승한테 전수받아서. 그러면 각자 가창자들마다 장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설이라고 하니까 사설이라는 건 이야기예요. 사실 말하면 쭉 이야기. 거기에 내가 더 넣고 싶은 게 번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더 넣고 싶어. 뭔가 더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고 이 부분의 독자성의 번음이란 말은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한 부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춘향가의 사랑가 부분을 누군가 가창을 이제 배웠는데 자기가 계속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뭐 가변성이 있잖아요. 우리 판소리라는 건. 그럼 내가 그리고 판소리는 완창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춘향전도 완창 12시간 정도 걸리니까 보통 자른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창이라고 말하죠. 부분을 잘라서 뭐 한두 시간으로 사랑가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부르려고 그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로 관객을 위해서 뭔가 손질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뭔가 화려한 어구를 넣는다거나 뭐 고사성을 넣는다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좀 더 붙인다거나 어떤 한 부분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다거나 이게 부분의 독자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노래 뭐로 이렇게 무슨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춘향가도. 그거를 우리가 보통 판소리의 부분의 독자성,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면서 이유는 뭐냐 하면 판소리 가창자들마다 자신의 장기를 막 확장해서 불러.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그때 쓰이는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네. 또뭐 질문? 저 질문 하나. 네. 어, 어, 먼저 하세요, 먼저. 먼저 하세요. 한 가지 더 네네.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우감도 이상 우감. 우감도 같은 경우는 네. 이 교재 형식에 낯설게 하기 기법이 사용된다고 러시아 형식주에서 사용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 사용됐다고 나오는데 이 백성 시에 보면은 낯선 한국 방언을 통해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만의 정서적인 친근한 그런 것을 표현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기법은 완전히 다른 보이는 거죠. 맥락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낯설게 하게 기법을 써서 그 백석 시인이 이 시를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자신의 토속적인 자신의 방언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낯설게 느끼지만 의도적으로 작가가 그런 형식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 우리 우탕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156쪽에 그 흰 바람벽이 있어에 대해서 질문을 좀 소리를 드리려고 조금만 높여주시면. 아, 네네. 156쪽에 흰 바람벽이 있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156쪽 흰 바람벽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그 정서가 이제 부정적 상황을 운명으로 여기며 이겨내려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게 생겼는데 저는 이걸 처음에 파악할 때 여기 안에 있는 표현 중에 뭐 아래쪽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전에는 되게 쓸쓸함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다 그다음에 뭐 높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나와가지고 혹시 이걸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봤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삶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보면 자신의 처지가 그렇죠? 좁다란 흰 바람벽에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이제 과거의 생각들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정확하진 않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와 또 다른 남자의 아이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는 그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 집은 내 집이었어야 해. 저 아이는 내 아이였어야 해. 그런 무서운 노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데서 느끼는 쓸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으로부터 그 얘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자신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어찌됐건 긍정으로 넘어가는 거 맞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정서 부분에 이제 그 슬픈 부정상을 운명으로 여기며 이겨내려는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이것과 이제 긍정과 이제 아마 비교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긍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 맞습니다. 다만 정서에 나타나듯이 그게 어떻게 긍정으로 갔느냐. 뭐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4행 또 그 위에도 한 6행 정도 위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는 표현도 있고 밑에서 세 번째 행 또 그것이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건 내 삶이 이렇게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거. 이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긍정으로 갔다. 그래서 그 사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에서 긍정으로 가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해주셨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운명을 수용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징검다리로 좀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운명론적 인생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백 선생이 운명론적인 인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좀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좀 비판적으로. 이것은 뭐 현실을 극복하려는 시라기보다는 자기 운명, 그냥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운명 수용론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적극성이 안 보인다라고 비판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삶의 양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현실이 있다.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극악한 현실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피를 흘려서까지도 극복하겠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시에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해결 방법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에 뭐 그게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이렇게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인 면모를 보였느냐라고 누군가 그분들은 아마 현실 참여적인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스트들 비평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좀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각자 달랐고
그다음에 이 백석 선생 같은 경우는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델이라고 저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관점이 있긴 하다. 있을까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아하 경험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 몰랐는데 다시 봤더니 이거였구나 이런 거 혹시 없을까요? 하다가 탁 느낀 것 중. 그런 것도 기록을 이렇게 남겨두시면 메모를 이렇게 해두시면 좋아요. 제 수업이 워낙 뭐 뛰어나서 오늘 상상 이해가 다 되신 것으로 봐야 보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또 그냥 또 듣고 공부를 또 해가시면서 잘 이해가 또 되신 걸로 좋은 현상이에요. 뭐 질문이 뭐 1000가지 만가지라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잠시 우리 뭐 또박이님 들리시나요? 네, 네. 혹시 아까 제가 못 여쭤봤는데 지난주와 달라진 혹시 그런 부분 아까 우리 다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줌 들어오신 선생님들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번 주 이 체험 줌을 하면서 제가 뭔가 한 가지 해석에 꽂히면 다른 방면으로는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제 방식대로 분석이 되고 그 이해를 끝내고 나면은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내가 잘 이해하고 넘어갔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수업에서 되게 제가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다양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들을 해 주시니까 '아 내가 그동안 분석한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부족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요번 한 주는 그거에 더 치중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오니까 또 새로운 분석들이 많아서 '아 더 노력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같은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하고 이야기 듣다 보면 이제 인식의 확장이 되는 어떤 경험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도움들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 해주신 말씀하고 연결해서 봤던 내용이었다. 내가 이제 익숙히 알고 있었던 작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평생 해온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도. 제가 교사가 되고, 되기 전부터 교사가 되고 나서도 벌써 25년이 흘렀어요. 제가 임용 합격하고 그거를 온 지가 25년. 근데 이제 지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봤던 건데. 수백 번도 더 봤던 건데, 그러면 이제 질릴 때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예전에 분석하거나 공부했던 것이다. 그게 이제 그때는 아마 그 당시 애는 딱 좀 부족한가 싶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많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보게 되면 이게 낯설게 보이거나 새롭게 보이거나라는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가 하나에 꽂히면 난 이건 이거 같아.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를 통해서 뭔가 인식도 확장되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거 조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런 작품들을 다시 보다 보면 새로워요. 제가 24년을 가르치고 공부했지만
다시 펼쳐서 또 읽고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 그때 못 봤던 걸 또 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우탕님. 네. 네. 저도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분들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방금 또박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의 해석에 꽂히면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이 진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냐 저렇게 볼 수 있냐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피드백을 여러 번 받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돼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신기했던 경험은, 보통 시어의 의미나 내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암기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내신에서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 사실 애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자습서를 바탕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수업에서 그런 의미를 얘기해 주신 걸 시를 분석하면서 들어가니까 시의 맥락, 그다음에 시인의 삶의 맥락, 그다음에 그 시대의 맥락이랑 엮이면서 사실 이렇게 암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여전히 재밌는데, 사실 저도 아직 속도는 빨라지지 않아가지고, 속도가 빨라지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한데, 그래서 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고, 뭐 지금처럼 하면은 확실히 능력이 향상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좀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또 훌륭한 걸 또 깨달으셨네요. 우리가 뭐 암기, 자습서에 유추문을 암기하고 그게 익숙했었는데 이 시인이나 시대나 작품을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암기를 하지 않아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 신기한, 이런 신기한 느낌, 이런 게 이제 아하 경험이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속도의 문제도 있고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나한테 봉착했으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자꾸 메타인지 하면서 분석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자꾸 쌓입니다. 배경 지식들이 쌓이고 스키마가 확장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거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붕어빵님 계신가요? 부어선님 독서실에 계셔가지고 지금 채팅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으신 상황이래요. 채팅해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채팅 제가 못 봐가지고. 저 혹시 죄송한데 잠깐 네. 그 수업 중에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채팅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 혹시 채팅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스터디 카톡을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생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저걸 못 봐가지고 카톡을 못 봐가지고, 예, 이렇게 좀 여기 카톡, 저기 인강 들으신 분들 카톡 이렇게 여기 우상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단톡방을 만들어서 또 의견, 예, 인강생분들끼리도 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논의도 하시고 또 줌 회의도 각자 하실 수도 있어요. 만드셔서 이렇게 의견 교환 같은 거 같이 하시면 되게 도움이 또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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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동호파님은 지금 도서관 독서실에서 이렇게 또 고요하게 또 들으셔야 돼서. 네, 혹시 뭐 질문이 있다거나 뭐 우리가 뭐 시간을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이건 없으니까, 좀 이르면 이른 대로 끝낼 수 있고 뭐 또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을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 시간의 문제 참 극복하기 참 정말 어려운, 참 어렵습니다. 답이 우리가 문학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재미는 있다. 시행하는 줄 모르고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영역으로 막 번져나가기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누구나 사실은 겪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안에서도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영역은 좀 자신 있는데 어떤 영역은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문법은 좀 어려운데 문학은 쉬워. 그럼 문학을 할 때에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문법을 할 때에는 관점도 없고 끝도 없고
이렇게 서로 또 각자의 강점에 따라 이렇게 시간의 격차가 생기니까 또 본인의 강점이 있겠죠. 또 거기에 또 좀 칭찬해 가면서 자기를 좀 시간 배분을 좀 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줄어듭니다. 스키마가 쌓이고 쌓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요. 우리 뇌는 정말 이상해서 신기해서 스키마가 쌓이고 쌓이면 나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작품을 봤는데 예전에는 도저히 이해 못했어 법한 내용이 어느 순간 열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확장될 거니까 우리 자신을 믿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뭐 오늘은 뭐 쿨하네요. 우리가 아주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뭔가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참 하여튼 네 좋습니다. 질문들도 굉장히 알찬 질문들도 해주셨고 깨달은 분 말씀 잘 해주셔서 네. 오늘은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우리 또박이님, 우탕님, 붕어 죄송합니다. 붕어탕이에요. 붕어빵님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